아버님 파일이요. 누가 와요. 이웃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72세 시아버지를 거지 취급하며 문 밖으로 내쫓은 며느리.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지내던 박철수는 이른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철수였지만 최근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어제 강릉의료원에서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MRI 촬영이 시급해요. 비용은 대략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를 부담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낡은 옷장에서 20년도 넘은 점퍼를 꺼냈어요. 소매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였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철수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화려하거나 비싼 옷보다는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이 평생의 습관이었거든요. 아들이 가끔 새 옷을 사다 주려고 했지만 철수는 항상 사양했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낡은 옷차림이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철수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 받은 진료비 명세서와 검사 예약증을 챙겼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차근차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가방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어요. 가죽이 일부 벗겨져 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 가방으로 중요한 서류 잘 보관하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기특했어요. 철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다음에는 절대 부담을 주지 말자. 철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의 집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마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에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철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놀라지 않을까요?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갈아타며 서울까지 가는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어디 멀리 가세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네, 서울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금융팀에 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목소리도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철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아들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은 평일에 회사에 있을 테니 며느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철수는 잠시 방향을 헷갈렸어요. 하지만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강동구 쪽으로 가시려면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철수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역무원도 웃으며 답했어요. 철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동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아들이 이런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아들이 이렇게 큰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웅장하고 깔끔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외제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허름한 서류 가방이 이곳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말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철수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며느리가 바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용기를 내야 했어요. 철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살짝 눌렀어요.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며느리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연습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야.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병원 일로 급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았어요. 철수는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조금 났어요.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터였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이미정이 현관문을 반쯤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38세의 이미정은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집에서 입는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이미정의 시선이 철수의 낡은 점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어요. 특히 철수가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와 해진 서류 가방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이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아버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철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림이? 이미정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해서. 이미정은 철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현관문을 더 좁혀버렸어요. 지금 남편 없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연락도 안 돼요. 철수가 서류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의사가 꼭 검사를 받으라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면서 서류 몇 장이 철수의 손에서 떨어져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미정은 흩어진 서류를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정말 곤란해요. 이웃들이 볼까봐. 철수는 당황해서 서류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철수가 힘들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이미정은 거실 안쪽을 흘끗 돌아보더니 명품 쇼핑백을 손에 들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산 새 가방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남편한테 연락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급해. 병원에서 이번 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 이미정은 철수의 말을 자르듯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급 아파트예요. 이웃들 시선도 있고. 철수는 이미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걸까? 철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될까? 이미정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가주세요. 이웃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인 자신을 이웃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 시아버지야. 가족이잖아. 이미정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다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다시 오세요. 그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정은 초조하게 복도 쪽을 쳐다봤어요. 아버님 빨리요. 누가 와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중에. 철수가 힘없이 말하며 서류 가방을 겨우 정리했어요. 이미정은 철수가 완전히 돌아서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딸깍하는 자물쇠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는 문 앞에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어요.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복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여자였는데 철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는 괜한 민폐를 끼칠까봐 서둘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며느리가 맞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철수는 계단 난간을 잡고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가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도 없었고 이웃들에게 민폐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무거운 서류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아파트 현관을 나설 때 철수는 뒤돌아봤어요. 아들 집이 있는 높은 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철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로부터 받은 차가운 대접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철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함께 몸의 고통까지 겹쳐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철수는 단지 입구 근처에 있는 벤치를 발견하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철수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바람도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철수는 얇은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지만 추위가 막아지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날씨까지 안 좋아지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빨리요. 누가 와요. 이웃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정말 충격적인 말들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철수는 자문해 봤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생각할수록 속상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만 떨어졌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철수는 서둘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비를 맞으면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어요. 지금 몸 상태로는 감기도 위험했습니다. 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철수가 자신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전철역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오르막이라서 더욱 걱정되었어요. 평소에는 문제없이 걸었던 길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까? 철수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왔어요. 가슴과 복부에서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철수의 얇은 점퍼는 금세 젖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으니 더욱 추웠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쳤는데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기가 미안했어요.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철수는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나? 드디어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안도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앉아서 쉴 수 있을 거야.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야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의 의자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가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철수는 간신히 정류장에 도착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쉬면 나아질 거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철수는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가슴 통증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철수는 서류 가방을 꽉 잡고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철수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졌어요.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원 진료비 명세서, 신분증, 각종 서류들이 비에 젖으며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날아갔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쓰러진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와서 철수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어요. 이거 완전 응급 상황이잖아. 직원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환자 상태 어떤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답했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철수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해요. 호흡도 얕고 빨라졌습니다.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들은 철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어요. 신분증도 있고 병원 서류도 있네요. 이것들 다 가져가야겠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철수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어요. 72세 남성 환자 이송 중입니다. 심장질환 의심되고 의식 없는 상태예요. 응급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철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혈압 측정이 연달아 이뤄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철수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점퍼와 함께 바닥에 흩어졌던 서류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비에 젖어 일부 글씨가 번졌지만 대부분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팀 직원 김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비 명세서와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뭐지? 김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비상용 금고 열쇠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에는 금융기관 로고와 함께 복잡한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원본, 주식 지분증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여러 건물의 소유권 증서였어요. 서울 강남, 여의도, 판교 등 프리미엄 지역의 건물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작은 금속 명패였어요. 대경그룹 창업주 박철수라는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패는 무거운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김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대경그룹이라고?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대경그룹 말이야? 김 간호사는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환자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요. 의무기록과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라면 대경그룹 창업주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병원 행정실에서는 즉시 철수의 신원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부 내역이 엄청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각종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 수십억 원을 기부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소아암 병동, 고아원, 양로원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일반인 수준이 아니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행정실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부 규모만 봐도 재벌급이에요. 병원장에게도 즉시 보고가 올라갔어요. 병원장은 30년간 의료계에 있으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추가 확인 작업을 지시했어요. 대경그룹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창업주가 맞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준비해야 해요. 한편 응급실에서는 보호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신분증에 있는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번호는 아들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분기별 실적 발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회의실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아들은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며느리 이미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정은 집에서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몰 앱에서 새로 나온 에르메스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지만 이미정에게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정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무슨 광고 전화겠지? 보험이나 카드 광고 정말 짜증나. 이미정은 주저없이 전화를 거절했어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정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까지 거절하고 나서 이미정은 아예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보호자와 연락이 계속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의사가 답했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부터 계속 진행하세요. 환자 생명이 우선이에요. 보호자는 나중에 연락이 닿겠죠. 그때 병원장 비서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대경그룹 본사 대표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대경그룹 비서실에서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대경그룹 창업주시고 현재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연락하시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병원 비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 이송됐습니다. 심장 관련 문제로 보이고요. 대경그룹 본사는 그 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모든 부서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대기팀을 즉시 병원으로 보내세요. 회장님 전담 주치의도 연락하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세요. VIP 의료진도 대기시키고요.
30분 후 병원 앞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리무진 세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비서들과 임원들이 내렸어요. 대경그룹 상무, 전무급 임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 로비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보기 힘든 고급차들과 격식을 갖춰 입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병원장이 직접 로비로 나와서 대경그룹 관계자들을 맞았어요.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대경그룹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심장 이상으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치료해 주세요. 돈은 전혀 문제 없으니 최상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아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휴대폰에 쌓인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니요? 아들은 즉시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신 걸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병원에 도착해 보니 로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검은 리무진들이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아들은 의아해하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안정실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소지품 중에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아들은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젖은 옷가지와 함께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병원 진료비 명세서와 신분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상용 금고 열쇠 카드라니? 이건 뭐지? 부동산 등기 원본도 있고 주식 지분 증서도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대경그룹 창업주 박철수라고 새겨진 금속 명패였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대경그룹 창업주라고? 그게 말이 돼? 30년 넘게 아들로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급히 대기하고 있던 대경그룹 관계자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혹시 제 아버지가 정말 대경그룹 창업주가 맞나요?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은 저희 그룹 창업주시자 현재 명예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아드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시골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거지? 왜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비서실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저희도 가족분들과는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오늘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신 것도? 그때 대경그룹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회장님이 최근 며느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이라니? 무슨 소리죠?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며느님께서 최근 남편분 회사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셨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친정 부모님의 사업 투자에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 몰래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실한 건가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무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왜 병원비를 빌리러 오셨던 거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님의 인성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사람의 본심을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시죠.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아내의 반응을 본 거였구나. 가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야. 그런데 아내는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가족을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으니까요. 법무팀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사업 파트너나 임원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 일부러 검소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 병실 앞에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가 한 행동들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대경그룹 창업주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평범한 시골 농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든 분이었다니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들아 왔구나.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대경그룹이라니?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해줄게. 그동안 숨겨서 미안했어. 하지만 너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거든.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집에 오신 것도? 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가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테스트에서 아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병원 대기실에서는 긴급히 소집된 대경그룹 법무팀이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철수의 기존 상속 문서들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현재 상속 구조를 보면 아들분과 며느님이 공동 수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무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사전에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초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법무팀은 즉시 새로운 상속 문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이미정이 향후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권도 박탈되고 그룹 관련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도 회수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도 대경그룹에서 구입해 준 것이었거든요. 법무팀 차장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며느님은 완전히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남편분의 상속분도 제한될 수 있고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의중이 그렇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혜택도 없다는 철학이시죠. 동시에 법무팀은 미정이 남편 몰래 무단으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내부 감사 준비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친정 부모의 사업 투자에 사용된 정확한 경로와 날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는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보고했어요. 이체 내역과 투자 문서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필요시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최종 서명을 받겠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완료해 두세요. 그 시각 이미정은 집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이미 5번이나 거절했어요. 회의 중이라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지? 귀찮게. 이미정은 인스타그램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도 정성스럽게 달고 있었습니다. 명품 스타그램, 럭셔리 라이프, 오늘이 룩, 에르메스백. 그런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미정은 문자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나? 이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병원은 멀고 귀찮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정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별로 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무슨 일이지? 이미정은 의아해하며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박철수라는 분 어디 계세요? 안내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관계시죠? 며느리인데요. 왜 그러세요? 안내 직원은 급히 상급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장이 직접 나왔어요. 이미정은 병원장이 왜 직접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박철수님의 며느리분이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병원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일반 분이 아니세요. 대경그룹의 창업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룹에서 관계자들이 온 거예요. 이미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경그룹이라고?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 시아버지가 대경그룹 창업주라니? 말이 안 돼. 이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 오후에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라한 노인을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는데 그분이 대경그룹 회장이었다니요. 이미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남편분도 와 계시고요. 이미정은 비틀거리며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대경그룹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뭔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이 다가가자 남편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왔네? 여보, 이게 다 뭔 일이야? 아버님이 정말 대경그룹? 남편이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다 밝혀졌어. 아버지가 왜 오늘 우리 집에 오셨는지도 알게 됐고, 그때 법무팀 비서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회장님께서 상속 문서 변경 건에 대해 최종 검토를 마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며느리분은 모든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속 배제라니?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뭔지 모르겠어? 오늘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이미정은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자 병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지막 체크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이제 안정되셨으니 가족분들과 대화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의사가 나가자 병실에는 철수와 아들, 그리고 이미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경그룹 관계자들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정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미정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이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한 일들까지 모두요. 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한 달 전부터 지켜봤다니? 그럼 자신이 남편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철수가 이미정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정이라고? 어떤 사정으로 남편 몰래 3천만 원을 빼서 친정에 주는 거지? 이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친정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드려야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갚으려고 했다고? 그럼 남편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지? 가족끼리 의논하고 도와주면 되는 일 아니야? 이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서 몰래 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원장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시간이 되실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어봤어요. 안에는 상속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작성된 문서에는 이미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철수는 문서를 하나씩 넘겨보며 읽었습니다. 이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앞으로 우리 가족과 관련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네. 아파트도 회수하고 상속권도 박탈하는 내용이야. 이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오늘 일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이미정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무릎 꿇는다고 해서 오늘 한 일이 없어지나? 나를 거지 취급하고 문 밖으로 내쫓은 게 없어지나? 이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잘해줬겠다는 소리야? 그럼 일반 노인이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철수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아버지를 무시한 이유는 가난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아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회라고? 내 아내는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오늘 나한테 한 일이 전부야.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서류 검토는 어떻게 되셨나요? 필요하시면 지금 서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철수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서명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철수가 펜을 든 채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너를 시험한 거야. 진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험이었다고요?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간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간 거지. 가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야. 이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니. 그럼 정말 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원하면 지금 당장 최고 의료진을 불러올 수 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복도에서 법무팀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명을 완료하시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수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미정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철수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서명하지 않겠어.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법무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 가족 일은 신중해야 해. 이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파멸은 막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철수가 이미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어. 진짜 변할 수 있는지 말이야. 며칠이 지나고 철수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통원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며 이미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실까요? 지난 사흘 동안 이미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미정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가운 태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이미정이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못해드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요. 아들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퇴원 준비는 다 되셨죠?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화려하게 가고 싶지 않아. 대경그룹 차는 필요 없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용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철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야.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가고 싶어. 그게 진짜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아닐까? 이미정은 철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퇴원 당일 병원 앞에는 여전히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차를 외면했어요. 대신 아들이 부른 일반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미정이 철수의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버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철수는 이미정의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정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보여줬어요. 아버님 방을 따로 정리했어요.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요.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차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철수는 이미정이 정말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수고했구나. 이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잘해드릴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이미정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까지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여보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이미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아버님을 위한 일인데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크지 않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한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철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아버님. 이미정이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어요. 철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네. 손맛이 느껴져. 이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더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진짜 변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말아줘. 이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네, 시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게요.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알았어요. 아들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말이야.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경그룹에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시간이야. 회사 일은 나중에. 이미정은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작은 금속 명패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던 대경그룹 창업주 박철수 명패였어요. 이제 이것도 다시 의미가 생겼네. 가족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증표로 말이야. 이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했던 일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철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하는 거지. 너는 정말 변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미정과 아들은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며칠 후 철수는 법무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속 문서 변경은 보류해요. 며느리가 정말 변했어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회장님?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가족이란 믿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